요즘 뭐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스마트팜이 더 보급을 더 하고 있는 그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농사를 조금 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팜이다. 날씨라든지 그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농사의 어떤 히스토리간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IoT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 되고 또 분석이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드론 뭐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스마트팜인가? 사실은 먹을거리가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레포트입니다. 현재 2020년도 세계은행 보고서 레포트에 보면은 세계 인구의 약 8.9%의 6.9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5년 내에는 약 6천만 명이 더 증가할 것이다. 특히나 이 2019년 한 20년, 21년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식량 조달 분야도 또 양극화가 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식량이 어려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2050년까지 90억 명을 먹이기 위해서 70%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스마트팜을 스마트 농업 또는 정밀 농업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의 문제와 함께 연관시켜서 하는 그런 운동이 CSA 운동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재난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보건력도 강화시키고 또 탄소 배출도 감소시키는 이런 목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적정 기술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점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현재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 노지 농사를 짓는 과정에 옥수수같이 보이는데요. 아쿠아메이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드론을 이용한 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지역은 해충이 들고 어떤 지역은 안 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충이 발견되기만 하면 전체를 다 농약을 뿌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출할 때 유럽이라든지 EU의 잔류농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득 증가에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뿌릴 수 있다는 거죠.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부분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농약에 대해서 살포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에이커당 약 5 내지 10개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연 6개 정도를 살포를 하면 이 회사가 8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만 에이커를 했는데 드론당 연 수익이 약 한 15,000에서 3만 불까지 그리고 10개 드론을 운영을 해가지고 드론 구입비 5,000불에서 한 15,000불을 제한해도 약 한 3만 불 가까이의 비용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또 현지인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드론 날리고 운영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그 센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런 정보통신 IoT 기술이 과연 적정 기술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의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보면은 2019년도에 2억 7,200만 명이 사용을 하다가 2025년도가 되면 4억 7,50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도 2019년도에 약 44%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5년도가 되면 65%가 인구의 65%가 사용한다는 것.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적정 기술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경우에도 2019년도 기준으로 약 한 28억 명, 총 인구의 66%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2025년까지 약 70% 인구가 약 30억 명이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약 한 2019년도에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제공됐고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가 적정 기술에도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팜이 IoT 기술이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 IoT
IoT 관련 사물 인터넷, 즉 스마트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의 보급을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5.2억 명에서 11.5억 명으로 거의 2배 이상이 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물 인터넷과 정보통신, 스마트폰의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특정 기술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팜도 우리가 어려운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 싸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버티컬 팜이라고 도시 농업 또는 수직 농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 실내 채소 재배기가 이 버티컬 팜의 한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티컬 팜이란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마켓의 변화도 보면 2019년도에 4.4 밀리언 달러에서 2025년도에 15.7 밀리언 달러로 약 3배 이상으로 이러한 버티컬 팜이 마켓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점은 미래 식량의 그런 요구에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있고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그리고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실내에서 관리를 하니까 질병에 대한 노출이 적다는 거고요. 단점은 처음에 구축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든다. 아직까지는 그런 대량의 생산을 하기 위한 이런 구축 비용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벌이라든지 이런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맺어지던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분의 어려움이 좀 있다. 기술 의존도가 크고 정전 시에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것이 국내 같은 경우에 어느 업체는 버티컬 팜을 이용해서 1년 전 매출이 6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버티컬 팜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경 재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경 재배는 하이드로포닉스, 수경 재배는 또는 양약 재배라고 하기도 하고 수경 재배는 소위 말하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물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재배라는 그런 방법이 주로 물을 이용한 재배하는 방법을 하이드로포닉스, 수경 재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의 종류를 보면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점적 관수 방식 수경 재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로부터 튜브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거기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물을 주면 그것이 뿌리로까지 방향이 이제 물이 내려가고 남은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방식이 점적 관수 방식 수경 재배고요. 그다음 심지형 수경 재배는 식물이 채소가 있는 쪽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밑에 있는 물이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인데 단순하니까 일부 지금 국내에서도 유튜브를 보니까 페트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심지형으로 재배라는 그런 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간헐 흐름식 수경 재배라고 해서 탱크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다시 그 찬 물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모자라면 다시 두 번 올리고 에벤 플로 방식의 그런 간헐 흐름식 수경 재배라는 게 있고요. 방막식 수경 재배라고 하는 건데 너트리언트 필름 테크닉이라고 해서 되게 기울여진 그런 어떤 재배 베드가 있으면은 물 펌프로 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물이 다시 이제 각 야채의 뿌리를 이렇게 타고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방막식 수경 재배라고 얘기하고요. 점적 관수식 수경 재배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에어로포닉스입니다. 지금 현재 수경 재배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에어로포닉스인데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물을 분무를 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양의 물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인데 많이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요.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물고기가 이 버리는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설물을 가지고 이 영양분으로 공급해주는 비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쿠아포닉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잉어 뭐 이런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맥식 수경 재배, 즉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다맥식 수경 재배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물을 항상 물에다가 뿌리를 항상 잠겨놓고 키우는
그런 형태가 이제 담액식 수경 재배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펌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좀 약간 저렴한 제품들은 특히 펌프가 없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물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산소 공급이 좀 원활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실내 스마트팜, 실내 채소 재배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동기는 이제 한밭에서 이 교내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 교수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따셔가지고 적은 비용이지만 550만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국내 소외계층용과 몽골의 도시 빈민을 위한 실내 채소기를 개발하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 개발을 하게 돼 있고, 그간에 6월 달에 개발 착수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요구사항 검토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때 담액식 수경 재배로 가고, 그리고 좀 간단한 형태로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1차 시제와 2차 시제로 해서 1차 시제는 현재 시중에 팔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한번 좀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좀 보완해서 2차 시제로 해가지고 몽골용과 국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범 재배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7월, 9월, 10월까지 해서 이제 2차 시제 설계 검토까지 돼 있고요. 2차 시제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쭉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1차 시제로 만든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이제 시험 재배를 좀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몽골용의 그 저렴한 가격에 몽골용 시제에 대한 설계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함께 12월까지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시험 재배를 한 후에 1월까지 제작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인데 이게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한밭대의 난과기술, 그다음에 주식회 공생 이렇게 해서 지금 참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각각 이제 맡아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공생이 어떤 본체 그런 디자인 이런 쪽을 좀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윤 박사님이 그 채소와 생물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조성칠 위원이 전기 분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합하는 거하고 IoT 쪽 그런 쪽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